이 집안의 안주인을 모함하고 가문의 핏줄을 도둑질한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내 어찌 끝까지 발뺌을 하느냐. 어사 또 억울하옵니다. 저기 저 망나니가 제 배아파 낳은 이 집안의 유일한 종손이온데 어찌 이런 억울한 말씀을 하십니까? 증거도 없이 양반과 여인을 욕보이려 하시다니 뒷감당을 어찌하시려고 이리 무례하십니까? 으어, 끄어. 저 바보놈을 당장 치워라. 어디서 부정하게 잔칫마당에 뛰어드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매질하여 내쫓아라. 조선 팔도에서 가장 이름난 종갓집, 그곳엔 20년간 누구도 입에 담지 못한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혀가 잘린 채 마구간에 갇혀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마당쇠 바오. 그는 왜 20년이나 지난 지금 선명한 핏자국이 남은 낡은 베네쩌고리를 어사발치에 던진 것일까요? 한 여인의 삶을 뒤흔든 비극적인 운명의 소용돌이. 그 피 맺힌 복수의 시작은 20년 전 어느 눈보라 치던 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조선 팔도에서 이름께나 날린다는 안동권 씨 가문. 이곳의 안주인 수경은 마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릴 만큼 인자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말 못할 근심이 있었으니 혼인한 지 7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집안 어른들의 압박에 못 이겨 들인 척 설아. 그녀는 이름처럼 차갑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인 둘이 대화를 합니다. 들었나? 안방마님과 뒷방 설아마님이 글쎄 한나란 씨의 태기를 보이셨다네. 아이고, 이 무슨 경사인가. 종손이 귀한 이 집에 복덩이가 둘이나 굴러들어오다니. 하지만 대감님께서는 아무래도 본처인 수경마님 쪽을 더 기다리시지 않겠나? 하인들의 대화를 엿들은 설아가 한숨을 쉽니다. 한나란 씨라.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 그 여자와 동시에 아이를 갖게 하신단 말이냐? 여종이 설아에게 말합니다. 마님, 그래도 마님께서 먼저 아드님을 생산하시면 대감님의 총애가 각별해지실 겁니다. 만약 저쪽이 아들이고 내가 딸이면? 혹은 둘 다 아들이라 해도 종손의 명분은 결국 저 여자의 아들에게 가지 않겠느냐? 내가 평생 수경의 발치에 머물 순 없다. 어느 날 밤 설아는 산파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마님? 이 깊은 밤중에 어찌 내 용하단 소문은 익히 들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이다. 쇳내, 입이 무겁기로는 이 바닥에서 제일이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똑똑히 들어라. 안방의 수경이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평생 뒷방 늙은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내 아이가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이 집안의 종손은 내 품에서 나와야 한다. 알겠느냐? 마님.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이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천륜? 이 집안에서 내 자리가 지옥인데 천륜이 무슨 상관이냐? 내 혓바닥이 길구나. 이 돈의 10배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당장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 살려주십시오, 마님.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만약 내 방에서 딸이 나오고 저 방에서 아들이 나온다면 너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 밤, 눈보라가 가옥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공교롭게도 수경과 설아, 두 여인이 한나란 씨의 산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 부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가 무사히 세상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수경은 간절히 기도하며 진통을 견뎠습니다. 이윽고 수경의 방에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귀하고 튼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수경은 탈진한 와중에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채 1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옆방의 설아에게선 가느다란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설아의 명령에 산파는 어둠을 틈타 두 아이를 포대기째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경의 품에는 설아의 딸이, 욕망에 눈먼 설아의 품에는 수경의 진짜 친아들이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마구간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수경이 친정에서 올 때부터 데려온 충직한 마당쇠, 바우였습니다. 저럴 수가. 저 독한 년이 아이를 바꾸다니. 마님께 알려야 해. 큰일 나기 전에 당장. 바우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수경의 방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지방을 넘기도 전 어둠 속에서 몽둥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설아가 미리 매수해둔 장정들이었습니다. 이놈 제법 눈치가 빠르구나. 주인집 귀한 일을 엿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마님, 이건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큰마님께 어찌 이런 대못을 박으십니까? 당장 되돌려 놓으십시오. 되돌려 놓으라고? 아니, 내 사전에 되돌리는 법은 없다. 입을 빨리 놀리는 놈들은 언젠가 화를 부르는 법이지. 여봐라. 이놈이 다시는 짓거리지 못하게 그 주둥아리 속에 혀를 도려내라. 그리고 미친 바보놈인 척 마구간에 던져두어라. 죽이는 것보다 살아서 기어다니는 걸 보는 게 훨씬 즐거울 테니. 안 돼. 안 돼. 마님. 마님. 바우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에 파묻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갓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주인 수경이 낳은 아이가 딸이라는 소문과 함께 첩설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리 매수한 무당을 불러 수경을 압박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부정한 기운을 들여 집안의 복덩이 아들을 딸로 바꿔버렸소. 이 산모가 요물인데 어찌 가문이 무사하겠소. 당장 내쫓지 않으면 종갓집 기둥이 뿌리째 뽑힐 것이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수경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저 요망한 것을 내쫓아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부정한 귀신을 들여 가문을 망치려 드느냐. 내 아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제 아이입니다. 제가 낳은 아이란 말입니다.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경은 해산한 지 몇 시간도 안 된 몸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얇은 속옷 차림으로 대문 밖 눈밭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멀리 마구간 안쪽 혀가 잘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바오는 멀어져가는 수경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손톱이 빠지도록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바오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마님, 마님, 가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마님의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수경은 차가운 눈길 위에서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종갓집의 거대한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20년 뒤 그 문이 다시 열릴 때 어떤 피바람이 불지 설아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3장. 쫓겨난 수경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산후조리는커녕 미역국 한 사발 얻어먹지 못한 몸으로 영하의 추위 속에서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걷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수경이 품에 안은 아이는 사실 설아의 딸이었지만 수경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아이의 체온이 떨어질까 제 저고리를 벗어 감싸쥐었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이 어미가 어떻게든 너를 살릴 것이야.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우리 모녀를 이대로 죽게 두시진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친정마저 설아의 농간에 속아 수경을 외면했고 마을 사람들은 수경이 부정한 아이를 낳아 쫓겨난 요물이라는 소문에 침을 뱉으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수경이 품에 안고 있던 아이가 심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약 한 첩 써보지 못한 채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수경의 품에서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안 된다. 아가, 눈을 떠보거라. 어미를 두고 어딜 가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이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곡소리가 사냐를 울렸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경은 아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며 결심했습니다. 죽으려 했던 마음을 고쳐먹고 언젠가 반드시 그 종갓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왜 이런 비참한 꼴이 되어야 했는지 따져 묻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수경은 어느 절간의 뒷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비 오는 어느 날 밤 절 입구에서 버려진 채 울고 있는 대여섯 쌀배기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수경의 희망이 될 진우였습니다. 얘야, 너는 어쩌다 이 빗속에 혼자 있느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모릅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아주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수경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아이를 보며 죽은 제 아이가 생각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남의 자식이었으나 수경은 진우를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 여기고 아들을 삼아 정성을 다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은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진우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진우야, 이 어미는 못 배워서 평생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았다. 하지만 너만은 달라야 한다. 부디 글을 배워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큰 사람이 되어다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귀하게 키워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수경의 지극한 정성 덕분일까요? 진우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수제로 자라났습니다. 수경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아니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었어야 할 아이를 대신하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섞어가며 진우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수경이 밖에서 고생하는 20년 동안 안동권 씨 종갓집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첩에서 안주인 자리를 꿰찬 설아는 권세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녀의 아들 광식은 가문의 골칫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식은 수경이 낳은 진짜 친아들이었지만 설아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과보호 아래 괴물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광식이 바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마당쇠놈아, 술상을 빨리 내오지 않고 무얼 하느냐? 또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바오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오냐, 마음껏 때려라. 내 놈이 휘두르는 매질이 매서울수록 내가 간직한 진실의 무게도 더 무거워질 것이니 20년 전 그날 밤의 죗값을 내 놈과 내 어미가 어떻게 치르게 될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바오는 혀가 잘린 채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광식의 모진 매질을 견뎠습니다. 설아는 바오가 바보가 되었다고 굳게 믿었기에 그 앞에서 서슴지 않고 옛날 이야기를 내뱉곤 했습니다. 광식아,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다. 저 바보놈처럼 미천한 것들은 사람이 아니니 마음껏 부려도 된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설아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쫓겨난 수경이 키운 진우가 이미 과거 시험에서 급제하여 암행어사의 마패를 가슴에 품고 이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오가 마구 간 깊숙한 곳에 묻어둔 낡은 베넷저고리가 서서히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장.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동권 씨 가문의 담장 안에는 화려한 기와와 비단 자락이 넘실거렸지만 그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썩은 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안주인 자리를 꿰찬 설아의 아들 광식은 고을에 소문난 망나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안의 귀한 독자라는 오만함에 빠져 매일같이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고 아랫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이놈 바오야. 내 장화에 묻은 흙이 아직도 그대로구나. 내 놈이 정녕 매를 맞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혀가 없으면 손발이라도 빨라야 할 것 아니냐? 광식은 바오의 등을 발로 짓밟으며 낄낄거렸습니다. 혀가 잘린 채 벙어리가 된 바오는 그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바오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때려라, 마음껏 때려보거라. 내 놈이 휘두르는 그 발길질이 사실은 내 친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인 줄도 모르고 날뛰는구나. 내 놈의 몸속에 흐르는 그 고귀한 피가 사실은 내 어미가 쫓아낸 수경마님의 것임을 알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바오는 매일 밤 마구 간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 설아가 산파를 시켜 아이를 바꿀 때 증거로 남았던 피 묻은 베넷저고리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바오가 글도 모르는 천치라 믿었지만 바오는 매일 밤 흙바닥에 글자를 쓰며 복수의 날을 기록해왔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의 대궐 앞에서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선비 사이에서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광을 아는 청년은 바로 수경이 거두어 키운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화관을 쓰고 어사화를 꽂은 채 가장 먼저 어머니 수경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소자, 드디어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굽은 등을 펴드리고 그 옛날 어머니를 눈물 짓게 했던 그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우야, 고맙구나. 참으로 고생 많았다. 하지만 복수는 독이 되는 법이니 오직 진실만을 밝히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에만 힘쓰거라. 그것이 내가 너를 키운 유일한 이유란다. 수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집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길바닥에서 죽어갔던 그 한 맺힌 세월이 진우의 마패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암행어사의 명을 받은 진우는 곧바로 경상도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해진 도포를 입고 종갓집 주변을 맴돌며 민심을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권씨 가문의 만행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첩 출신인 설아가 안방을 차지한 뒤로 가문의 기강은 무너졌습니다. 광식의 횡포에 논밭을 빼앗긴 농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마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말도 마시오. 저 집안은 저주를 받았소. 진짜 마님은 쫓겨나고 가짜가 판을 치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지. 20년 전 그 착하던 수경 마님이 쫓겨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소. 진우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당했던 수모가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진우는 어사 출두의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설아가 성대하게 준비한 환갑 잔칫날이었습니다. 여봐라. 오늘 잔치에 소홀함이 없게 하라. 우리 광식이가 조만간 벼슬길에 오를 것이니 이 집안의 위엄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설아는 금박을 입힌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망나니 광식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한 무리의 역졸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종갓집 잔치에 난동을 부리는 것이냐.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라. 조용히 하라. 나는 국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니라. 이 집안에서 벌어진 20년 전의 추악한 범죄와 지금껏 저질러온 만행을 조사하러 왔다. 죄인 설아는 무릎을 꿇고 명을 받들라. 진우의 호령에 설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은 척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사 또 무언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증거도 없이 양반과 여인을 욕보이려 하시다니 뒷감당을 어찌하시려고 이리 무례하십니까? 광식이 나섰습니다. 아니, 어사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오냐, 내가 누구인지가 바로 오늘 밝혀질 진실의 핵심이다. 여봐라, 저기 마구간에 갇혀있는 노비를 당장 이 앞으로 데려오너라. 역졸들에 의해 끌려 나온 바오는 엉망진창인 몰골이었습니다. 설아는 바오를 보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고작 저런 미친 벙어리의 말이라도 들으시겠다는 겁니까? 저놈은 혀가 잘린 지 오래라 말 한마디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 순간 바오가 땅바닥을 기어 진우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숙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낡은 베넷저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끄어, 끄어. 바오는 혀가 없는 입으로 피 맺힌 소리를 지르며 베넷저고리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저고리의 기세는 수경 마님이 직접 수놓은 권자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이가 뒤바뀌던 날 묻었던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설아가 산파를 매수해 아이를 바꾸던 날 바오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설아는 베넷 저고리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완벽하게 매듭지었다고 믿었던 비밀이었습니다. 혀가 잘린 채 짐승처럼 살던 노비의 품에서 튀어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낳은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리고 내가 훔쳐온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천하에 고하라. 설아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었습니다. 눈앞에 던져진 흙먼지와 핏자국이 선명한 베넷저고리는 2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그 추악하고도 은밀한 범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독사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눈동자를 애써 감추며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진우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사 또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고작 저런 미천하고 정신 나간 노비놈이 어디서 주워온 헌데기 한 장을 보고 이 나라의 법도가 살아있건을 양반가의 안주인을 범죄자로 모는 것입니까? 저놈은 제가 평소에 행실이 나빠 마구간에 가두고 매질을 했다고 저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놈입니다. 어찌 짐승의 울부짖음과 다를 바 없는 소리를 믿고 한 가문을 풍비박산 내려 하십니까? 광식도 나섰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바보놈은 원래 미친놈이라 온 동네가 다 압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저런 천한 놈이 감히 상전을 모함하다니 제가 당장 저놈의 목을 쳐서 이 잔칫마당에 애군을 씻어내겠습니다.
광식이 칼을 뽑으려 기세를 올리자 진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우는 마패를 고쳐주며 좌중을 압도하는 호령을 내뱉었습니다. 내 이놈 광식아, 내가 지금 휘두르려는 그 칼날이 장차 누구의 목을 겨누게 될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내 무지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여봐라, 저기 포박해온 증인을 이 앞으로 끌고 오너라. 이 추악한 연극을 끝낼 산 증인이 여기 있느니라. 역졸들이 거칠게 끌고 온 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백발의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걷지도 못할 만큼 벌벌 떨며 마당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노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설아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20년 전 설아의 은밀한 방에서 돈을 받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던 바로 그 산파였습니다. 산파 노파는 똑똑히 듣거라. 이 엄중한 국법 앞에 한자의 거짓이라도 보탠다면 내 가문 또한 멸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년 전 그날 밤 저 여인 설아가 너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으며 그 대가로 무엇을 주었는지 천하에 고하라. 산파는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피를 흘렸습니다. 아이고, 어사또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 설아 마님께서 저에게 돈다발 100냥을 주시며 수경 마님이 낳으신 도련님과 설아 마님의 따님을 바꾸라고 시키셨습니다. 저기 저 저고리가 그때 수경 마님의 도련님이 입고 계시던 그 저고리가 틀림없사옵니다. 제 눈을 속여도 하늘은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설아는 이성을 잃고 산파에게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이 망할 노파가 어디서 죽으려고 헛소리를 하느냐? 내가 너를 언제 보았다고 이러느냐? 돈에 눈이 멀어 감히 나를 모함해? 설아의 비명에 잔치판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광식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짐승처럼 부리던 마당쇠 바우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20년을 버텨온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그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처절한 발악도 잠시였습니다. 진우가 엄숙하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굳게 닫혀있던 종갓집 뒷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거친 삼배옷을 입고 세월의 풍파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을 간직한 여인. 바로 20년 전 쫓겨났던 안주인 수경이었습니다. 설아야,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양품에 안고 피눈물 섞인 남의 자리를 지키니 그래, 그 세월이 참으로 행복하더냐? 내 탐욕이 눈을 가려한 아이는 제 어미의 얼굴도 모른 채 망나니로 자랐고 또한 아이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굶주림 속에 죽어갔다. 내 죄를 무슨 수로 갚으려 하느냐? 닥쳐라. 내까짓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에 발을 들이느냐? 너는 딸을 낳고 가문에서 버림받은 죄인일 뿐이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 아니, 내가 낳은 아들은 지금 내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저 불쌍한 광식이다. 그리고 내가 품고 나갔던 내 딸은 이미 오래전 이름 없는 무덤 아래 누워 내 죗값을 대신 치렀다. 자식을 죽인 어미는 바로 너다, 설아야. 수경에 담담하면서도 서슬 퍼런 꾸짖음의 설아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다가 이내 제 가슴을 손톱으로 긁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독화살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힌 것입니다. 그 곁에서 모든 진실을 듣고 있던 광식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수경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어머니란 말이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술주정을 부리고 뺨을 때렸던 저 마당쇠가 내 친어머니의 충복이었단 말이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광식은 바오의 발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혀가 잘린 채 자신에게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보던 그 슬픈 눈망울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광식은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종갓집 담장을 넘어온 고울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모든 영화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진우의 준엄한 심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문을 속이고 천륜을 어긴 채 한 여인의 인생을 짓밟은 설아는 관가로 압송되어 평생 유배지에서 죄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밑에서 악행을 도왔던 수아들 역시 국법의 엄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망나니로 자랐던 광식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였음을 뉘우치며 모든 권리와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경의 곁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 것을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20년 긴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야 눈앞에 밝혀졌습니다. 억울하게 잘린 바오 아저씨의 혀는 다시 붙일 수 없겠으나 그분의 충절과 희생만큼은 이 가문이 가풍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소자가 그분의 남은 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수경은 가장 먼저 바오에게 다가가 그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 전 피투성이가 된 채 마구간에 버려졌던 그 청년이 이제는 장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경은 그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바오야,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내가 그 모진 세월을 바보처럼 버텨주지 않았다면 우리 진우도 이 집안에 썩어빠진 진실도 영영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야. 이제는 짐승처럼 숨어 살지 마라. 너는 이 집안의 종이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한 가장 귀한 은인이니라. 바오는 비록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수경의 따뜻한 온기가 손등에 닿자 20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얼음 같은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혀는 없었으나 그의 미소는 그 어떤 유창한 변명보다 강렬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시구보다 아름다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안동권 씨 종갓집에는 다시 인자하고 자애로운 안주인 수경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암행어사 진우는 조정의 요직에 나아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명관이 되었습니다. 광식은 바오를 스승이자 아버지처럼 모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은 대로 오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혀 잘린 마당쇠가 20년을 견디며 지켜낸 것은 단순히 피 묻은 베네쩌고리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언정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땅의 정의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